기자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동농장 창립 44주년 기념 및 제17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시상식 사회를 맡은 백지훈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22년 작년에 이어 이곳 양재동 AT센터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뜻깊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저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20일이 되고 보니 너무나 뵙고 싶은 분이 생각이 납니다. 서울 영동농장 그룹과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의 설립자이신 고 김용복 명예회장님께서 작년 3월 14일 하느님의 곁으로 가신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강진에서는 김용복 명예회장님의 일주기 추념식 및 공적비 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추념식과 제막식에서 강진 날씨가 아주 화창해서 마치 김용복 회장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신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부디 좋은 곳에 가셔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농업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서울 영동농장 창립 44주년 기념 및 제17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매년 시상식이 개최되는 4월 20일은 설립자 김용복 명예회장께서 1979년도에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배추 500kg을 처음으로 수확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첫 수확을 씨앗으로 서울 영동농장, 용복장학회,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월정 어린이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이렇게 귀하신 분들 모시고 뜻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립자의 고귀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잘 준비해서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순서는 서울 영동농장 총괄회장 환영사, 한사랑재단 이사장 개회사,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 비서관 축사, 재단 이사장 인사말, 또 장학증서 수여, 제17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시상 수상소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께서는 기립하셔서 단상 위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 순서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인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내신 환경농업연구원 강정일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내빈 소개는 성함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내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정 어린이 복지재단 김광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양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이신 농식품유통연구원 김동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복장학회 신동수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성중기 특임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내신 법무법인 동인의 이건리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건국대학교 대외협력처 이현출 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회계법인 해안의 윤창인 회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건국대학교 전영재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본 시상식에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정철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정현출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을 지내신 최양부 전 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월정 어린이 복지재단 이사장을 지내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최윤식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홍승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이사진 우리 강일용 이사님 외에 5분 참석하셨습니다. 월정 어린이 복지재단 이사진이시죠? 김재실 이사 외에 4분 참석하셨습니다.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오신 우리 신항철 정치외교학과 동문회장 외 12분 참석하셨습니다. 재경 강진향후회 차용수 회장님 그리고 김안숙 의장님 외 4분 참석하셨습니다. 강진 영동농장 김현우 대표님 외에 5분 참석하셨습니다. K맥 이성열 선생님 외에 6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정 회장 가족 우리 조은숙 사모님 김형우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교회에서 7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역대 수상자 분들도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천안 농업기술센터 정순우 축산팀장 외 6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최재영 사무국장이 한사랑 농촌문화상의 설립 취지와 시상식에 관하여 지난 활동의 경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묵히 농업을 하는 숨은 참 일꾼을 찾아서 격려하는 시상식의 참 뜻을 새기면서 우리 최재형 사무국장을 사회자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의 최재형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시상식 사업 경과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전에 올해 3월 14일 김용복 회장님의 일주기를 맞이하여 강진을 다녀왔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다니 빨리 흘러간 시간에 놀랐습니다. 회장님의 고목 앞에서 기도와 헌화를 하며 지나간 일들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툭툭 치시던,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시던 회장님의 모습이 떠올라 잠시 뭉클했습니다. 다시 한번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사랑 농촌문화상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은 19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무, 배추 등 채소 재배를 성공하며 사막의 녹색 혁명을 일으켰던 월정 김용복 명예회장께서 농업에 대한 큰 뜻에 따라 지난 2004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일깨우는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한사랑 농촌문화상은 농업은 정신이요 혼이며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올해까지 17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매년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한 20애국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농업, 농촌봉사, 사회공익 등 총 3개 부문에서 대상은 2천만 원, 부문별 각 1,000만 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불굴의 개척 정신을 가진 열정적인 농업인을 찾은 것이 지금 82명에 7억 8,500만 원이라는 시상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장 곳곳으로 찾아가 엄정한 실사를 통해 우수한 업적의 농업인 5명을 선정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김용복 설립자와 같은 불굴의 개척 정신을 함양한 농업인을 찾아 시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찾아주신 네 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폭넓은 활동이 예상이 됩니다. 훌륭한 농민을 많이 배출하는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영동농장 김태정 총괄회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김태정 총괄회장님, 환영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영동농장의 김태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주인공이신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동농장을 창업하시고 용복장학회, 그리고 오늘 시상식을 하는 한사랑 농촌문화재단과 월정 어린이 복지재단의 설립자이신 월정 김용복 회장님은 아까 사회자가 소개한 대로 소천하신 지 벌써 1년하고 조금 지났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회장님의 혼과 정신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요즘 IT 기술의 발달로 챗 GTP라는 것이 참 유행입니다. 그래서 저도 챗 GPT를 이용해서 우리 영동농장의 고향인
사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를 지어보기도 하고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수천 가지 시가 나왔는데 그 시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삭막한 그런 곳이 아니고 그 시에는 어둠과 빛 그리고 꿈과 희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막이라 하면은 대부분 죽음, 모래, 그리고 거친 바람, 사나운 들짐승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이 챗 GPT는 오히려 거기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우디에서 살았지만 정말 사우디 같은 사막의 그 어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둠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런 죽음의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막이 동이틀 무렵이 되면 그 고운 모래알들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한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마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로 전해드리는 게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 영롱한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원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낙원의 개념이란 것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행복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낙원의 개념을 사막에서 찾았습니다. 즉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 아니라 그런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사막을 꿈과 희망으로 채워가는 낙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영동농장은 또 우리 삼계재단은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내빈 중에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님 네 분이 와 계시는데 그 전에 정말 회장님께서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패는 다 경험하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패를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막에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둔 그런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회장님은 늘 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회장님이 가지셨던 그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쫓겨나야 했던 그 소년 김용복의 꿈은 바로 이렇습니다. 농토를 많이 가져서 가난한 농사꾼인 내 아버지가 마음 놓고 농사를 짓게 하겠다. 두 번째로 나처럼 공부를 잘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공부를 중도에 포기하고 퇴학을 당하는 그런 학생들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겠다. 가난해서 배를 줄이는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 꿈을 중학교 퇴학당해서 부산으로 향하는 호안뚝 길에서 꾸셨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꿈은 100만 평 규모의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영동농장으로 피어났으며 용복장학회,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그리고 월정 어린이 복지재단으로 그 큰 단이 되어서 새롭게 피어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나모리 가츠오 교세라 회장님의 말씀 중에서 한 말을 발췌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 사막은 우리 설립자이신 월정 김용복 회장님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꿈과 희망의 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사말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 농촌에 또 농업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성공을 써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농어민과 농촌은 아직까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설립자이신 월적 김용복 회장님처럼 이러한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그런 정신을 이어간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사막과 같은 우리 농업의 현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막을 옥토로 가꾸신 새로운 개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 귀빈 여러분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깊은 가호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최정섭 이사장의 개회사입니다. 최정섭 이사장님 개회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농장 창립 44주년 기념식과 17회 한사랑 농촌 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하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인사 말씀을 저희 설립자이신 김용복 회장님 사모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인사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건강상의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분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축사를 해주실 최양부 수석님과 저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최 수석님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농림해양수석비서관에 임명되었고 김영삼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 후에 수석비서관 자리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유일무이한 직책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조금 이따 축사를 듣겠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을 뵈면서 만찬까지 함께 하는 시상식을 거행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간소한 시상식을 치르다가 작년에 겨우 이 자리에서 약 100명 정도 참석해서 만찬은 못하고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코로나가 좀 지나가서 만찬까지 할 수 있는 예전 상태가 복구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4월 20일은 여러분 들으셨지만 월정 김용복 회장께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배추를 처음으로 수확해서 판매한 날입니다. 그날을 저희는 기념해서 창립 기념일과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회장님은 사막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채소 농사를 불굴의 의지로 성공시켜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비롯한 3개 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2003년에 설립돼서 금년에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회장의 정신은 첫째, 마음먹은 것을 실천에 옮기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 유행하는 말이지만 그 마음의 원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공에서 그치지 않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눔의 정신이야말로 배워야 될 특별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자 토마스 스탠리가 성공한 부자들을 조사한 결과 성공은 이 일을 사랑하여 즐기게 된 사람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부산물이며 돈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돈이 도망가는 그런 원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희 재단은 설립 정신에 따라서 농업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한 사랑, 즉 커다란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과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울한 뉴스가 넘쳐 흐르는 현실 속에서
오늘 수상하실 5분의 수상자를 보면서 큰 위안을 받습니다. 금년 17회 시상식에도 정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계에서 가장 신망받는 심사위원님들이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상금 2천만 원을 수여하는 월정 대상 수상자가 나오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상자들께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 농촌 분야에 더욱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 농업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 농업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화하지 않는 것은 농업과 농업인의 중요성입니다. 저희 재단은 농업 분야의 숨은 애국자를 찾아 보상하는 한사랑 농촌문화상 시상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재단의 이러한 노력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방금 도착하신 내빈 한 분 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 황인용님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최양부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 비서관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양부 전 수석께서는 대통령 농림해양수석 비서관을 지내시고 주 아르헨티나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최양부 수석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 또 이런 뜻깊은 자리가 17번째를 맞이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새로운 뉴스일 정도로 과문했습니다. 우연찮게 얼마 전 저희 그 직장에서도 후배가 되는 또 최정섭 이사장 그리고 또 저하고 대학 동기이면서 또 직장 동료이기도 한 강정일 전 이사장 이 두 분을 통해서 오늘 축사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자격이 없는 제가 지금 두 분 그 배경을 입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자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축사 부탁을 받고서야 그 월정 김영복 선생님의 생애와 업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정 선생의 뜻에 따라 2003년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이 설립되고 2006년부터 매년 농업과 농촌 발전에 헌신한 숨은 참 일꾼들 진정한 애국자를 발굴 격려해 오신 것도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그동안 79명과 3개 단체가 이 상을 수상하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7회 한사랑 농촌 문화상을 수상하시는 분들과 그동안 이 상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21군들을 발굴하고 격려하신 월정 선생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오늘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서 귀하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은 저에게도 참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서 59년 전인 1964년 저는 제가 농대에 입학해서 농가 인연을 맺는 것을 운명의 힘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농이라고 하는 연을 고리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64년부터서 농을 붙잡고 농을 사랑하고 아파하며 더 나은 농의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7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자리를 잡고 농정 연구를 하다가 1990년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우루과이 라운드 쌀 시장 개방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그 일로 인해서 1993년 말부터서는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4년간 청와대에서 농림해양수석 비서관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신농정을 수립 추진하며 농특세를 만들고 마침 여기에 그 정현출 국립농산대학교 총장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학교를 1997년에 설립해서
개원하게 됐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칠레와 처음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상 FTA 때문에 주 아르헨티나 대사가 돼서 중남미 농업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중남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그 농업 협상, 특히 아르헨티나와는 쌀 협상을 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마치고는 강원대와 부산대, 전남대 등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농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이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늪에 빠진 것 같아 답답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농에 장래가 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도대체 농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 참으로 요즘에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농촌 사람들의 고령화와 공동화로 농촌 소멸, 지방 소멸이란 말이 이제는 빈말이 아니라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키고 있는 농업과 대가 끊기고 빈집뿐인 마을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촌 마을은 정말로 운명을 다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수분이 안 되어 과일이나 나무, 꽃 등의 번식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식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농업의 종말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한반도 작물들은 북상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열대 과일과 열대 작물들이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농업의 공장화가 닭공장, 돼지공장에 이어 이제는 식물공장, 스마트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공 조명으로 빛을 받으며 물속에 녹아있는 영양분에 의존하여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흙과 태양빛이 없이도 작물이 자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물에서 자란 물딸기가 흙에서 자란 흙딸기와 같은 딸기인지 아닌지 참으로 궁금하기만 합니다. GMO라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이어 물고기와 동물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까지 침입하여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인류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농부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85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만년 전 서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남쪽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비정하고 이곳을 인류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농업 발상지로 밝혀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평생 땅을 가는 수고를 하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야만 하고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농업의 원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시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게 오늘날 농업의 일반화,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5,000년 가까이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인간의 저주를 받은 땅은 길을 잃고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450년경으로 추정되는 레위기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땅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니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하나님은 농사짓는 땅에도 7년마다 안식을 주어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식 대신 거름을 주어 쉬지 않고 땅을 경작해 왔습니다. 인분이나 풀과 같은 유기물을 거름으로 주다가 18세기에 비로소 비료라는 화학 물질을 만들게 되면서 인간은 거름 대신 비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도한 비료 사용으로 땅은 유기물이 말라 척박한 땅으로 흙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835년 요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니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서는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서인 말라기 선지자는 기원전 430년경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흠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생태 질서도 망각하고 자연과 동물을 인간에 복종하도록 개조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며 이기적 약탈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제물, 병든 것 등으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식탁에 대해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이기적 행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식탁이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를 나무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태 질서를 회복하고 바로잡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인간과 우리의 이웃인 자연과 자연의 동식물과의 생태적 관계를 재정립하고 생태적 공존과 화평, 평등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존중하고 대접할 것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스럽게 대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과 우리의 이웃인 자연과 동식물이 생태적 평등과 공존, 화평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생태 질서입니다. 월정 선생께서 한사랑 농촌 문화상을 제정하시고 참된 애국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것을 생각하신 것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식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인간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동식물과의 창조 질서와 생태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복원하는데 앞장설 숨은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월정 김용복 선생과 한사랑 농촌 문화상 수상자들을 만나 뵈면서 아마도 월정 선생은 농촌 문화상을 수상하시는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태 질서를 존중하며 농의 죄악성을 극복하고 농의 무너진 생태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지도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7회 한사라 농촌문화상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월정 어린이 복지재단 김광철 이사장의 인사말입니다. 김광철 이사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 영동 농장 창업 44주년과 3개 재단의 정신을 제가 월정 선생과의 개인적인 인연 43년 동안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이 재단이 그리고 영동 농장의 이 창업 정신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설립자님은 참 눈물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대부분 눈물을 보이실 때는 가장 즐겁다고 가장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셨던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좋게 진행되어졌지만은 대부분 눈물로 시간을 마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장님의 그 자서전에 보면 그때 처절했던 실패가 오늘 이 성공을 주었다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홀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처절하게 살아왔던 자신을 회상하면서 여러 아픔을 극복하고 현재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복받치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월정 어린이 복지재단의 일을 맡아서 때로는 재단의 일을 소개하다 보면 아직도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잘 구비되어져 있는데, 의료 제도가 잘 되어져 있는데 하면서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리 복지제도가 잘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월정의 정신은 당신이 굶주림을 경험했기에 배고픈 이에게 한 그릇의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난으로 학업의 현장에서 쫓겨날 때 그 배움의 갈망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우디 사막에서 채소 농사를
채소를 재배하겠다고 했을 때 수없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때 여기에 조그만 지지와 이해와 인정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경험하셨기에 3개 재단이 오늘날 그 아픔을 잊지 않고 아픔을 간직하면서 그 아픔을 승화시킨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7회 한사랑 농촌문화 시상식을 빛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인공인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축하를 받고 더 격려를 받아야 되실 분들은 함께한 그동안 아픔 속에서 인내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끝까지 마음 졸이며 기도하며 그리고 기다려 주신 가족분들이 더욱더 축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최정석 이사장님 이하 재단 모든 이사님들과 정철영 심사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복장학회 신동수 이사장의 인사말입니다. 신동수 이사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용복장학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나면서 예전의 일상을 이제 되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회적 만남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에게 의지하고 사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사회 안에서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 김영복 명예회장님께서는 가난과 배움에 굶주렸던 당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시며 뜻이 있는 젊은이들이 당신과 같은 서름을 겪지 않고 품고 있는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일구신 많은 물질을 아낌없이 희사하여 용복장학회를 세우셨습니다. 장학회가 세워진 지도 34년이 지나서 그동안 이 터전을 통해 수많은 장학생들이 자신의 꽃을 피우고 새로운 시대를 견인해 나갈 사회 리더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 용복장학회는 창립자이신 김용복 명예회장님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계속 이어받아서 오늘도 꿈을 꾸는 젊은이들에게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서울 영동농장그룹 창립 44주년을 기념하고 또 제17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시상식을 갖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나라 농촌과 농업의 진흥을 위해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을 세우신 김용복 명예회장님의 높으신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또한 월정 어린이 복지재단을 세우셔서 사회에서 거두신 큰 성공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시면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까지 세심히 챙기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명예회장님의 미소와 열정을 다시 한번 그리워하게 됩니다. 김영복 명예회장님의 크신 뜻을 이어가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사랑 농촌문화상이라는 큰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분들께 용복 장학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농촌을 더욱 아름답고 훌륭하게 가꾸어 주시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욱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는 서울 영동농장그룹과 김태정 총괄 회장께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용복 명예회장님께서도 하늘에서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서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용복장학회 장학증서 전달식입니다. 용복장학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김용복 명예회장님의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31기수 31기 총 167명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장학증서 전달식이 있을 텐데요. 증서 전달은 신동수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장학생 여러분 호명하겠습니다. 남민지, 어혜민, 정지원, 추현규, 함수민 학생, 네, 5분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민지 학생입니다. 장학증서 성명 남민지, 유한대학교 1학년. 위 학생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품행이 바르고 학업에 열중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타의 모범이 되고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인재이기에 재단법인 용복장학회에서는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용복장학회 회장 김태정, 이사장 신동수.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어혜민 숙명여자대학교 2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장학증서 성명 정지원 고려대학교 2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장학증서 성명 추현규 중앙대학교 3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함수민 아주대학교 2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전액 장학금으로 학생 신입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자, 신동수 이사장님과 신입 장학생들 기념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우리 장학생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 5명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 전달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번 순서는 17회 한사랑 농촌문화상의 심사를 맡으셨던 심사위원들을 대표해서 정철영 심사위원장께서 심사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아까 그 5시 되기 전에 행사장에 왔는데 상당히 이렇게 화목한 저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양심리, 또 화양백리, 인양만리.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술의 향기는 심리를 가고, 그다음에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라고 했는데, 우리 김용복 회장님의 향기가 아직도 이 공간에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년에 소천하셨지만 아직까지 이제 향기가 저희하고 같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1년도 12월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작년 3월에는 우리 김용복 회장님이 또 소천하셨고, 또 작년 12월에는 이제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근 1년 새 저희 부모님하고 또 부모님 같은 우리 회장님이 이제 같이 천국에 가셨다는 위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이제 학장을 할 때 저희 회장님을 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회장님이 이제 보시기에는 야들같이 보이시고 해서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학장, 학장이 됐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그때 이제 그 대강당 리노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금이 많이 들어서 제가 그냥 뭐 아버지처럼 그 리노베이션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회장님이 나는 여러 가지 재산을 우리 김태정 회장한테 다 넘겼기 때문에 아직 자산은 내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제가 괜한 말씀 드렸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저희 직원이 와서 김용복 회장님이 큰 돈을 입금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요긴하게 그 금액을 썼는데 제가 그 입금해서가 아니라 제가 확장하다 보면은 자금을 입금하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이제 입금하지 않으신 분이 많은데 어떻게 회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셨지만 어떻게 아무 말 없이 진짜 생색도 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냥 슬쩍 그냥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분의 향기가 그래서 이렇게 진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본 그 글 중에 그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도 향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회장님은 저희가 아마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아마 뵙지 못했겠지만 그 못한 그 많은 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향 냄새를 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깊은 우리 수상의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진짜 자랑스럽게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썼는데 앞에 있는 문장들은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심사와 관련된 말씀만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와 같이 그 뜻깊은 한사랑 농촌문화상 그 17회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심사위원으로 또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소개를 드린 우리 김동환 안양대학교 그 교수님, 또 우리 정현출 한국농산대학교 우리 총장님, 또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최경주 전 전남농업기술원장님, 또 홍승지 충남대학교 교수님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진짜 귀하게 모시고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 제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그 21분의 후보자를 그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사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서류 심사하고 현장 실사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최종 심사를 해서 그 오늘의 수상자 5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평가하게 된 기준이 저희가 미리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평가를 했는데 평가 기준은 크게 이제 그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신가 하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그 농업농촌 우리 회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농업농촌에 대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이신가 하는 거였고, 세 번째로는 그 지역사회로부터의 이제 평가를 받는 성실성하고 신뢰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그 일을 하셨는가, 아니면 지역사회 여러분들에게 그 이익을 공유하셨는가 하는 거가 세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는 이제 장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상하신 후에도 더욱더 발전하실 수 있는가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4가지 기준을 갖고 저희가 그 3단계의 심사를 통해서 오늘의 그 5분의 그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5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아까 그 책상 위에 있으신 그 시상식에 대한 그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8쪽에 보시면은 오늘의 그 대상 수상자에 대한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쪽에 있는 것처럼 월정 대상 수상자는 충북 진천의 그 이정일 월드플라워 대표이십니다. 그 적지적작의 수요 맞춤형 시스템 생산 방식의 독자적인 꽃재배 기술 실용화에 성공하셔서 진짜 고수익을 실현하시고 혁신적으로 농업을 이룩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 20쪽에 보시면은 그 농업원예 분야의 그 수상자의 그 자랑스러운 사진이 있습니다. 그 수상자는 그 경북 경산의 이윤도 그 경북 육종농원 대표가 되십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종자기술
또 복숭아 16종을 품종 보호 출원하시고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복숭아의 그 명품화를 그 선도한 복숭아의 그 명장이 되시는 자랑스러운 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2쪽에 이제 보시면은 농업축산 부분의 이제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 거창의 그 김문조 더불어 행복농장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돼지 우리를 구축하고 또 지속 가능한 동물 복지를 그 실천해서 한돈 산업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하신 그 동물 복지의 1인자가 됩니다. 제가 심사하시면서 이렇게 동물 복지를 하시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윤이 박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나 하고 저희가 진짜 많은 그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24쪽에 보시면은 그 농업의 그 융복합 부분의 그 수상자이신 우리 그 김동윤 농업회사 법인의 그 성호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김동윤 대표께서는 그 두부 가업을 4대째 이어오고 있고 또 선대 이름을 따서 그 김구원 선생 브랜드로 국산콩 100% 두부를 선보이고 또 수출까지 진행하는 그 농업기업의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농촌 봉사 부문의 수상자는 그 26쪽에 또 자랑스러운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남 천안의 우리 박태진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획팀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25년간 과수하고 또 시설 작물 또 스마트 원예를 담당하시면서 그 토양 현장에 대한 진단 또 처방서 해석 그다음에 생육환경 진단하고 컨설팅 과학 영농 실천을 천안 지역 발전에 널리 보급하시고 또 기여를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렇게 수상하시게 된 여기 앞에도 있지만 5분의 각 부분별 또 우리 수상자하고에게 그 또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 이분의 오늘의 수상이 있기까지는 가족분들의 그 깊은 또 희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수상자뿐만 아니라 그 헌신하셨던 또 우리 가족분들께 그 깊은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또 시상식을 이후로 우리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무탈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이죠. 농업과 농촌의 숨은 인재를 시상하는 한사랑 농촌문화상 시상식 거행하겠습니다. 시상은 월정 대상 1분, 농업 부분의 3분, 농촌 봉사 부문의 1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농업 부문 3분, 농촌 봉사 부문 1분께는 각각 1,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가 되겠고요. 월정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천만 원과 상패가 수여되겠습니다. 최정섭 이사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제17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첫 번째 수상자는 농업 원예 부문 경북 육종농원 이윤도 대표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또 가족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제17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농업 원예 부문 경북 육종농원 대표 이윤도 귀하는 신품종 개발 기술로 복숭아 명품화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20일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회장 김태정, 이사장 최정섭. 네.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영광의 주인공 이윤도 님께 수상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상자는 농업축산 부문 더불어 행복한 농장 김문조 대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족분들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제17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농업축산부문 더불어 행복한 농장 대표 김문조 귀하는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로 한돈 산업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20일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회장 김태정, 이사장 최정섭. 네, 역시 부상으로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축하의 꽃다발도 전해주시고.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7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세 번째 수상자입니다. 농업융복합 부문 농업회사법인 성호 주식회사 김동윤 대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17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농업융복합 부문 농업회사법인 성호 주식회사 대표 김동윤. 귀하는 두부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20일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회장 김태정, 이사장 최정섭. 네, 역시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되겠습니다. 우리 아주 귀여운 어린이도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농촌봉사부문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박태진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족분들도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 제17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농촌봉사부문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장 박태진. 귀하는 과학 영농 실천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20일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회장 김태정, 이사장 최정섭. 네,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제17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영예의 월정대상 순서입니다. 수상자는 월정대상 부문 월드플라워 주식회사 이정일 대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17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월정대상 월드플라워 주식회사 대표 이정일. 귀하는 독자적인 재배기술로 화훼산업 혁신을 주도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20일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회장 김태정, 이사장 최정섭. 네, 부상으로 상금 2,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되겠습니다. 네, 월정대상 이정일 수상자님과 가족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잠시만 무대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광의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상해주신 우리 최정섭 이사장님과 오늘의 수상자 5분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5분. 네, 다음으로 김태정 회장님 또 최정섭 이사장님과 수상자 전원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김태정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쁘고 영광스러운 축제 같은 자리입니다. 좀 환하게 밝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밝게 환하게 웃어주시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인용 아나운서님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영광의 주인공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무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자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윤도 대표께서 가장 먼저 수상하신 이윤도 대표께서 수상 소감을 위해서 잠깐만 무대에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 원예 부문 수상하신 이윤도 대표께서 수상 소감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육종농원 이윤도입니다. 먼저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 큰 자리에서 큰 상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경산에서 복숭아 재배와 품종 6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16품종을 품종 보호 출원하였고 현재는 사과 및 포도, 자두도 6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과를 재배하시는 분이 왜 복숭아만 6종을 하느냐, 사과도 해달라고 사과협회에서 요청이 와서 사과를 6종한 지가 지금은 7년 차인데 올해쯤 첫 과일을 수확해가 출원도 가능합니다. 제가 사과를 6종을 하는 주된 목적으로는 사과 각 품종마다 속 붉은 사과를 만들어서 떫은 맛이 없고 당도가 높고 산미가 낮은 품종을 주 원칙을 하고 있고요. 포도는 포도협회에서 유기농을 할 수 있게 씨 없는 품종을 만들어 달라 해서 시들에서 품종 개통을 해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6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도 조만간에 품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과수 품종으로는 국내 품종이 몇 종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전직으로는 농업직 공무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사과 농사, 복숭아 농사를 했었는데 제가 공무원 하다가 복숭아 과일을 따가지고 시장에 출할 때 가면은 품종이 3, 4가지밖에 없어서 단조로워서 홍수 출하로 헐값을 받는 걸 보고 공무원을 10년을 하고 품종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이 잘 살게 하자고 해서 시작해서 6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학장님께서는 네 6종하면 밥비를 처먹는데 특히 과수 6종은 어렵대. 교수님,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종을 시작해서 10년 차까지는 저는 한 품종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 기술이 독보적으로 세계적입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제가 아는 농업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획기적이냐 하면요, 복숭아 6종 실생을 해서 단 1년만 키우면 한 나무에 과일 30개를 다 합니다. 진짜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제 이런 이야기를 무턱대고 하면은 불과 몇 년 전까지를 저를 미친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원래 명인도 농업진흥청에서 명인도 받았거든요. 명인 교수님하고 실용화재단 이사장님이 딱 와서 보시고 제 1년생에 화분화가 되고 과일이 꽃을 딱 핀 거 보고 심사하지 말자,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 딱 이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사는 경산 천도 복숭아를 좀 전에는 천도하면은 다 신맛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신비라는 복숭아가 엄청 히트를 치고 있지요. 그 복숭아를 제가 6종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천도 복숭아가 신맛이 없어지고 달달하면서 먹기 좋고 향이 20배, 30배로 감미된 품종을 6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자가 세계를 바꾸고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과수 품종이 솔직히는 지금 또 제가 복숭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예특작과학원이나 청도 복숭아 연구소에서 품종을 제법 많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집만 해도 제가 20여 품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저희 집 과일이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금봉이라든지 황금봉하고 금홍이는 세계에서도 천도 복숭아 수출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우리 과수 품종이 복숭아뿐만이 아니라 종자 자체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육종을 해서 우리 국민 먹거리를 세계 최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농업축산부문의 김문조 대표께서 수상소감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저는 대지만 30년을 한 거창에서 온 김문조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제가 대지에 한 30년 미쳐 사는 동안에 저희 가족들이 다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은 저희 가족들한테 영예를 돌리겠습니다. 시골에서 이 묵묵히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현실들이 이렇게 뭐 상 하나로 그 위로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은 지금 행정이나 이런 데서 주시는 제가 많은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그 농민을 발굴하시고 시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농민으로서도 지금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분야가 축산 중에서 조금 남들이 가지 않는 동물복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처음 시작할 때 국가의 인정 그 제도도 없고 매뉴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은 제가 대학을 지나갈 때에 특히 농업 분야는 농가대학은 조금은 학력고사 점수가 적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관심이 없는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경제 선진국을 바라볼 때 다 농업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분야가 지금은 뭐 30년 전에 우리 한국 농업은 규모도 영세하고 조금 남들이 대부분 자식들을 그 대학을 공부시키면 농사는 안 시키겠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10년 뒤에 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 제가 하는 이 축산 부분을 그 미래를 저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연수시에 동물 복지를 보고 저 하나라도 선진국에 있는 농민들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재미가 있었으니까요. 어찌 보면은 아마 그 재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상식에 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고 가정이 어려울 때 저 가까이에서 선후배들, 가족분들 다 어찌 보면은 사랑이라는 백신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든 줄 모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 부분도 이제 제대로 평가받고 대접받는 그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업 분야에 문화가 접목이 되면은 아마 시장의 소비자들이 농업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생명산업으로 인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수상을 한다면 꼭 인사드리고 싶은 두 분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제 멘토 역할을 해주신 백여환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아마 선진 양동 기술을 계속 번역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지금 저희 농장 더불어 행복한 농장
장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그 꿈을 꾸게 선물을 주시는 민성규 박사님이 오랫동안 묵묵히 제 뒤를 보살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골에서 저희 가족만 올 생각이었는데 주위의 분들이 처음에 우리 간사님한테 몇 분 참석하냐고 해서 처음에 몇 분 한 테이블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다들 이게 연락을 주시고 오시겠다 해서 먼 길까지 또 이렇게 참 그러고 소개를 안 드리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은사님이신데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농가대학에서 제자들한테 철학을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35년째 제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서 사랑으로 정말 제자들한테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여기서 더 발전을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산업 모든 산업이 발전이었지만은 조금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가는데 제가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순서로 농업 융복합 부문의 김동윤 대표께서 수상 소감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아들들이에요. 네. 제가 4대째 지금 두부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들이 5대째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꼭 나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나오게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한 연천에서 50가마를 콩을 가지고 그걸 흐뭇하게 그걸 가지고 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2020년 해콩을 가지고 제가 한 4,800가마를 제가 올해 구매를 했습니다. 거의 100배가 늘었는데요. 농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 홍콩에서 이제 저희하고 이제 협업이 돼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됐는데 제가 뜻하지 않게 이 두부뿐만이 아니라 김치, 그다음에 떡, 그다음에 쌀을 제가 해서 20개 품목을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홍콩에서 물건을 보고 두바이하고 유럽에서 저희한테 입점 제한이 들어와가지고 나날이 좀 바쁜 나날을 보이는데 올해는 제가 생각하니까 한 10,000가마 정도는 제가 구매를 할 것 같더라고요. 네. 나날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농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가지고 좀 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상을 받고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좀 알려야겠다. 그리고 알리고 그리고 우수한 이 제품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는데 지금 판매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저희한테 관심을 갖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이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상을 받고서 저희한테 정말 개인적으로 이 자신감 이걸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바이어들이나 MD들을 만났을 때 정말 힘있게 저희 제품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4대째 두부를 할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데 우리 아들들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두부를 할 거라는 건 전 상상을 못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겠는데 요즘 관심이 좀 있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방송 출연도 한 16번을 했는데 그것 또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제가 뭘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오더라. 오더라. 그리고 앞으로 저의 행보에 많은 기대가 저도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우수한 제품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 상을 주신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순서입니다. 농촌봉사부문의 박태진 팀장 수상 소감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천안시 농업기센터 박태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큰 영광을 안겨주신 한사랑 농촌문화재단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2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농업은 제 스스로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현장에서 농업인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에게는 더욱더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필요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다 이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다 더 정확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공직생활 한 6년여 남았는데 앞으로 더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멀리서 우리 직원분들 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4명 다 참석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정 대상의 주인공 우리 이정일 대표께서 수상 소감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충북 진천에서 농업회사법인 월드플라워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대학을 원예과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이제 화훼를 계속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한사랑 문화재단에서 제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85년도에 농대 원예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도 교수님이 우연찮게 제가 돼지감자하고 감자하고 교배를 시켜보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우장춘 박사님을 이제 존경하면서 그 일대기에 대해서 듣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제가 해보고 어떤 자료를 찾는 그 과정 중에 없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돼지 감자는 해바라기 까더라고요. 감자하고 완전히 까가 틀렸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제가 단정적으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엄청 혼났습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것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저는 그 이후에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14년 정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기 양재동 AT센터 부근에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화훼 관련 일만 했었죠. 그러면서도 농민들한테 현장에 가면은 농민들은 특히 화훼 농민들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만 합니다. 너무 어렵다. 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제가 찾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정말 어려운지 나도 한번 현장에 들어가 보자 해서 제가 고향이 아닌 충북 진천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막상 처음에 들어가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4, 5년 정말 벼랑 끝까지 몰리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 둘 다시 되짚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내가 우리나라 화훼 농가들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화훼는 결국 전 세계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전 세계하고 경쟁해서 겨울에 장미를 불을 23도씩 떼가지고 경쟁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가장 적합한 게 우리 환경에 맞는 작물을 찾고 거기에 맞는 작물을 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생산해서, 우리 농장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판매하자. 그리고 이것이 광범위하게 생산되면 수출로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답을 찾아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을 찾은 것이 동절기에 불을 떼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우리나라 야생화를 전화화시켜서 꽃을 잘라 팔 수 있는 작물로 전환시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들이 초기에 시작했던 건 불도화였습니다. 불도화, 그 다음에 작약, 지금도 이제 정원에 많이 심어진 크레마티스, 이런 것들이 저희들 농장의 주 소득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좀 더 체계화된, 기술화된 농업을 생각하고 저희들은 튤립이라는 작물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튤립은 전국의 농가들이 다 2월 달에만 생산합니다. 2월 달에만 생산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2월 달에 생산하니까 서로 경쟁이 되니까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1년 내내 튤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튤립을 여름에 생산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여름에 생산하자, 1년 내내 튤립을 만들어 보자. 왜? 네덜란드에서는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할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초기에 저는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은 1년에 200만 개의 튤립을 연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엄청 많았죠. 왜냐하면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네덜란드에서도 절대 그에 대한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됐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술해서 저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 저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재배하는 농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진천 지역에 작약 붐이 일어가지고 작약 농가들이 지금 저 혼자 짓고 있었는데 다른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한 20여 농가가 절화작약을 노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태국에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2차에 걸쳐 다음 주 월요일에 2차 태국의 작약 선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결국 우리 환경에 맞는 작물이 가장 경쟁력 있는 작물이지,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관공서 분들하고도 얘기하고 또 농가분들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도 많은 농가분들이 저희들 농장에 와서 보시고 그 같은 작물을 어떻게 하면 재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실패하는 과정 중에 가장 속으로 말은 못하고 제가 더 힘들까 봐 말은 못하고 옆에서 묵묵히 지켜본 집사람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 정말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고 저 대한민국에 화훼하시는 분들이 정말 가장 경쟁력 있는 거는 우리 환경에 적응된 식물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때만이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작물이라는 것을 저는 당당히 외치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상식의 수상자분들의 수상 소감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전체 식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 16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시상식에서 수상하신 이근희 우보농장 대표께서 또 지난 1년간 어떠셨는지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지난 1년간의 근황과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근황 얘기 좀 대표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벽제에 원래 농장이 있어요. 벽제 농장이 있는데 양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벼농사를. 지금 양평에 또 가 있다가 지금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양평에서 벽실을 지금 뿌리고 있는 와중에 이게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림새가 이렇고 지금 작업화를 신고 왔어요. 제가 결례인지 알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놀라운 건 작년에 제가 뽑힌 것 이렇게 수상을 한 것도 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게 대표로 또 얘기해 달라는 것도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일이 기존에 이 수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또 기라성 같은 분들과는 좀 이게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결이 다르다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알리고 뭐 이런 부분보다 제 스스로 너무 좋아서 그냥 흠뻑 빠져서 하는 일들인데, 제가 하는 일이 과거에 사라진 것들, 사라진 우리 벼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10년 당시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1450종이라는 어마어마한 품종의 벼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 사라집니다. 일제시대 기간 동안. 그러면서 우리는 잊혀져 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유전자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의. 남은 게 450종이 유전자원센터의 냉동고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정부는 왜 안 해봤을까? 농림부는 뭐 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식량의 문제가 쉽게 풀 문제가 아니었죠. 통일벼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개량의 시대로 새로운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 개량한 쌀들이 대부분 다 일본 원종으로 다 개량을 하시더라고요. 그 계보들을 찬찬히 보니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야, 우리한테 그런 유전자원이 없었나? 우리의 뿌리가 뭔지도 모르나? 나는 아까 수상하신 분들 보면 다 뿌리가 깊으신 것 같아요. 4대째 막 이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뿌리들이 있어야만 지금 현재 모습이 있는데 우린 쌀에 대해서 아주 근본인 쌀에 대해서 그 뿌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99%의 개량 종들은 다 일본 원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품종 지금 집에서 드시는 품종은 다 일본 품종 원종으로 드신 겁니다. 그게 저는 그게 좀 민망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한 4년 전에 그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근황을 얘기하자면 작년에 딱 상을 받고 그 이후에 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꼭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작년에 제가 양평군과 협력으로 토종벼를 연구하는 협력으로 그 3년 계약을 하고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군수님과 군수님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바뀐다고 해서 이게 식량 자원을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농부들, 그러니까 가현리 청운면 가현리라는 곳에서 농부 8분들과 30톤에 가까운 토종벼를 생산해냈어요. 근데 사실은 30톤이 여러분들 보면 뭐 30톤 가지고 그래? 지금 우리 쌀이 얼마인데? 0.0001%입니다. 네, 그런데 100년 만에 처음 나온 쌀들이에요. 그 30톤이 한 품종이 30톤이 아니라 150품종을 합치니까 30톤이 된 겁니다. 그걸 농부들과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무엇인가 판로나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야 될 때인데 그걸 못하고 지금 사실은 저온저장고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가는 방식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지금 저는 1451종이라는 품종이 있었을 당시 1910년 당시에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또 다른 사라졌어요. 일제 때 확 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막, 전통주, 막걸리라는 거였어요. 막걸리. 그때 일본은 들어오자마자 그 주세를 매기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면허자 수가 37만 7천 명이었어요. 37만 명이 술을 빚었어요. 근데 뭐 가가오 다 빚었잖아요. 우리는 이것과 연관해서 그 토종의 다양한 품종과 이 막걸리를 연결시켜서 K술, 우리의 전통주,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우리 K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쌀이 아닌, 우리의 근본이 뿌리가 아닌 쌀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건 뭔가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토종 쌀로 빚은 술, 전통주로 세계에 나간다면, 다양한 술들이 나간다면 어떨까 하고 올해 실험 중이고 심지어 양조장까지 지금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작년에 제가 상을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막 동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멋지게 한번 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식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돈 7달러로 사우디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기고 기적을 일으킨 고 김용복 명예회장님, 그의 개척 정신으로 설립된 서울 영동농장, 또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용복장학회, 농업과 농촌의 숨은 참 일꾼을 발굴하고 농업의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한사랑 농촌문화재단, 또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월정 어린이 복지재단 설립자께서 4개의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김용복 명예회장께서는 비록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설립자 정신을 충실히 이어받아 눈과 귀를 열고 손길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봉사하고 도우며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여러분 앞에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서울 영동농장 창립 44주년 기념 및 제17회 한사랑 농촌문화상 시상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식사하시고요. 나중에 가실 때는 로비에 또 답례품도 마련을 해놨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